지리산의 한 여인. 잊고 있던 젊은 날의 설렘을 되살렸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 중턱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여인.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4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가 본 광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숲속 깊은 곳, 그녀와 낯선 할아버지 사이에 오가는 은밀한 무언가. 5만 원짜리 지폐처럼 보이는 것이 건네지는 모습, 머릿속에 맴도는 질문. 왜 그녀는 할아버지들에게만 은밀한 거래를 하는 걸까? 이상했습니다. 첫사랑을 떠올리게 했던 그 고운 모습과 숲속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거래 사이의 괴리감. 오늘 그 모든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인생의 황혼역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리산을 오르는 것은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20년,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68세의 나이에도 일주일에 3번은 꼭 산에 올랐습니다. 산은 제게 위로였고 또 다른 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질 때쯤 저 멀리 보이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인. 일반적인 등산복이 아닌 깔끔한 면바지에 파스텔 톤의 셔츠를 입고 있었죠. 세련된 차림새와 우아한 걸음걸이가 등산을 목적으로 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에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너무나도 닮았으니까요. 그때 헤어진 첫사랑, 윤지영 씨와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위험하실 것 같아서요. 이 길은 조금 가파른데. 어색한 말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자주 오거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마저 그때의 지영 씨와 비슷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여인을 지리산 할머니라고 마음속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일부러 같은 시간, 같은 코스로 산행을 다녔죠. 2달가량,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젊은 시절에 아직 지우지 못한 첫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났으니까요. 오늘도 산행하세요? 네, 건강을 위해서죠. 좋은 날씨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 산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녀의 미소가 제 하루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녀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누구시고 왜 항상 혼자 산을 오르는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의도치 않게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올라 쉬고 있었는데 멀리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호기심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산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니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5만 원짜리 지폐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거래를 한 걸까?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장면을 2번 더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다른 할아버지였고 항상 같은 패턴이었죠. 그녀와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다가 돌아와서는 돈을 건네는 모습.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설마 그녀가 그런 일을. 상상하기 싫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첫사랑의 모습을 닮은 그녀가 산속에서 몸을 팔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은 그녀와 마주쳤을 때 평소보다 오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여기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이 저에게는 특별하다면요? 비밀이에요. 그녀의 미소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의심스러운 행동을 본 것에 대해 직접 묻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혹시 오였다면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몇 번 더 그녀와 할아버지들의 은밀한 만남을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첫인상과 맞지 않는 행동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그녀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산 중턱 벤치에 앉아 멀리 산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혼자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행하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가볍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제 이름을 알렸습니다. 참, 이름도 모르고 인사만 나눴네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영이에요. 이미영, 지영이 아닌 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도 아름다웠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S대 국문과에 다니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대학을 못 갔어요. 역시 그녀는 제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연히 닮았을 뿐이었죠.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세요? 아니요. 지리산 근처 작은 마을에 살아요. 약초를 캐러 자주 오는 편이죠. 약초라, 그 단어가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은밀한 거래가 약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였습니다. 저 가봐야겠네요. 네, 그녀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아버지들과 사라지곤 했던 그 숲속 길을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작은 오두막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는 듯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용기를 내어 오두막 앞으로 갔습니다. 계세요? 문을 두드리자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에는 갖가지 약초와 허브들이 말려져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차를 우리는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책장이 있었는데 모두 약초와 관련된 서적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제가 만드는 차예요. 약초차. 그녀는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찻잔에 갓 우려낸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마시는 차였지만 향이 좋았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끝에 단맛이 감도는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이건 지리산 오미자, 산수유, 하수오, 그리고 몇 가지 약초가 더 들어갔어요. 남성의 기력을 돋는 차예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할아버지들과 나누던 거래, 숲속에서의 만남, 건네지던 돈, 그것은 몸이 아닌 약초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은밀하게 만나셨던 거군요. 네, 그랬나요? 그저 차를 건네드렸을 뿐인데 그녀는 제 말에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산에서 할아버지들과 만나 이렇게 숨어서 뭔가를 건네고 돈을 받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말을 끝맺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아니, 그런 오해를. 하하하. 제가 당황하자 그녀는 웃음을 참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제 단골 손님이세요. 남자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강장제 차를 드시는 걸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남들 보는 데서 사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는 거죠. 그녀의 말에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에 대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신뢰를. 괜찮아요. 오히려 재밌네요.
제가 그런 오해를 살 만큼 젊어 보인다니 기분 좋은 거려. 그녀의 너그러운 대응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시어머니의 영향이었고 지금은 이 차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차 정말 맛있네요. 몸에도 좋아요. 특히 남성의 활력에. 그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손이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쥐듯 두근거림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미영 씨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행을 함께하기도 하고 그녀의 오두막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약초 지식은 대단했고 그녀의 차는 정말 몸에 좋았습니다. 점점 활력이 넘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처음 뵀을 때 제 첫사랑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셨던 거군요. 네. 하지만 지금은 당신 자체가 좋아졌어요. 미영 씨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손,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모든 것이. 저도 당신이 좋아요. 철수 씨, 그날 밤 오두막의 작은 침대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60대의 두 사람이지만 그 감정만큼은 20대의 열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몸을 어루만지고 제 입술이 그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의 향기가 좋아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우리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심장의 박동이 같은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 아래 두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날의 정열적인 사랑과는 또 다른 깊고 성숙한 교감이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완전한 결합이었죠. 사랑해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더 강하게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녘 창문으로 스며드는 여명의 빛 속에서 그녀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 살짝 벌어진 입술, 부드러운 숨결,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그녀가 첫사랑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산행을 하고 약초를 캐고 차를 만들고 밤이면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가끔은 그녀의 단골 손님인 할아버지들이 오두막을 찾아왔고 저는 이제 그들을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의 오해도 의심도 없었으니까요. 당신 요즘 얼굴빛이 좋아졌네. 그러게 미영 씨의 차 덕분인가? 할아버지들의 농담에 저와 미영 씨는 눈빛을 교환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제 얼굴빛이 좋아진 건 차 때문만은 아니었으니까요. 한 계절이 지나고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제 집도 그녀의 오두막도 아닌 지리산 자락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여기서 함께 늙어가요. 네, 당신과 함께라면.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석양이 지는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노년의 로맨스가 아닙니다. 오해와 의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용기와 소통으로 진실을 마주했을 때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고 때로는 젊은 날보다 더 깊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인연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리산 할머니와 제가 나눈 사랑처럼 여러분도 편견과 오해를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예상치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해로 인해 누군가를 멀리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해가 풀리고 더 가까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된 한 남성의 아주 특별한 경험담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아내와 사별한 지 한 20년 되신 68세 남성분이신데요. 산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아주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아, 끌린다. 네, 그 이유가 40년 전 첫사랑이랑 그분이 놀랍도록 닮았기 때문이죠. 와, 40년 전 첫사랑이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설렘도 잠시였어요. 그 여성이 숲속에서 다른 좀 나이 드신 남성분들하고 뭔가 은밀하게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은밀하게요? 네, 돈이 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딱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첫인상이나 좀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 또 그게 얼마나 쉽게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그 과거의 강렬한 기억. 여기서는 첫사랑이라는 그 필터가 있잖아요. 그게 현재 상황을 얼마나 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지. 어쩌면 일종의 확증 편향 같은 심리가 작용하는 과정도 볼 수 있고요. 아, 확증 편향이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긍정적인 기대, 그러니까 첫사랑 닮았다는 기대랑 뭔가 수상해 보인다는 부정적인 관찰. 이 두 개가 딱 부딪히는 거죠. 네,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토대로 그 남성분이 느꼈을 설렘, 그리고 또 의심, 또 마침내 진실을 딱 마주했을 때 그 반전까지, 그 감정의 굴곡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야기의 속내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남성의 입장이 들어서 같이 추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주인공 남성분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리산을 찾았다고 해요. 20년이요? 와, 정말 꾸준히 가셨네요. 네. 그러다 이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이명 씨를 만나게 된 건데 첫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마음이 흔들렸겠죠. 그렇죠. 40년 만인데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이 다른 노인 남성분들하고 숲속에서 만나서 뭘 건네고 또 돈을 받는 듯한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안 좋은 일에 관련됐나? 이런 의심이랑 불편한 상상이 막 들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한된 정보. 그러니까 닮은 외모라는 거랑 수상한 만남이라는 딱 두 개의 단서만 가지고 남성분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첫사랑 기억이라는 긍정적인 후광 효과랑 뭔가 의심스러운 현재 상황이 딱 충돌하면서 내적인 갈등이 아주 커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불안할 때 더 부정적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되는 그런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단순히 그냥 오해했네 하기에는 그 감정의 폭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첫사랑의 기억이 강렬했거나 아니면 지금의 외로움이 컸거나 뭐 복합적이겠죠. 네. 결국 이 남성분은 이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용기를 냅니다. 그녀가 자주 사라지곤 했던 그 숲속 오두막으로 직접 찾아가요. 아, 직점이요. 대단한 용기인데요? 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진실이었죠? 오두막 안이요. 온통 약초랑 차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약초랑 차도고요. 아, 네. 이명 씨는 사실 그 기력 회복에 좋다는 약초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럼 그 은밀한 거래라는 게 결국은? 네, 바로 그거였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제 좀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소위 정력이나 활력에 좋다는 그런 차를 사는 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기 좀 부끄러워하셨대요. 아, 그럼 문화적인 배경이 또 있었군요. 남들 좀 피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조용히 거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와,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이런 오해가 이렇게 극적으로 풀리는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하여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이 남성분 김철수 씨랑 이미영 씨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두 분 다 배우자와 사별한 깊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아주 큰 위로와 공감을 느꼈다고 해요. 아, 동병상련이군요. 네. 단순히 그런 걸 넘어서 서로의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야, 이게 뭐 그냥 황홀 로맨스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아주 깊이 있는 관계의 시작이었던 거죠. 네. 노년에도 이렇게 열정적이고 깊은 사랑이 가능하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결국 김철수 씨는 그 첫사랑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미영이라는 그 여성 자체를 사랑하게 된 거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용기를 내서 진실을 확인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행복을 찾게 된 거죠. 네. 이 이야기는 정말 겉으로 보이는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어쩌면 가장 당연한 건데 가장 잊기 쉬운 진실이죠. 네, 정말 그렇죠.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이렇게 좀 오해했다가 나중에 진실을 알고 아차, 미안했던 경험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오해가 풀리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경험은요? 오늘 이 경험담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도 나이듦이나 노인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좋은 지적이네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그런 생각들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명씨 같은 분들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풍부한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네, 당신 주변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